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매너의 정석으로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경조사 하면 떠오르는 게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두 가지가 있죠. 꼭 남들을 축하해 줘야 할 것, 그리고 꼭 남들을 위로해 줘야 할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하해 주고 위로해 줘야 할 때 지켜야 할 매너 예절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어떤 연락일까요? 핸드폰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핸드폰에 부고 연락이 뜹니다. 자, 부고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몇 월, 며칠에 어느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인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위로해줘야 하는 지인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상주는 만약에 상주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고를 받은 즉시 달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상주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손님까지 왔습니다. 당황을 더 큰 당황으로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고 받은 그 다음 날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위로해 주는 거 합리적일까요? 아니요. 피곤하겠죠. 전날 상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시간들 때문에 굉장히 상주는 피곤에 쩔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을 피해서 오후 시간부터 해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른 날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바른 날은요,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발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고 받은 다음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즉답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가다 문상을 가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조문을 가다가 맞을까요? 문상을 가다가 맞을까요? 두 가지 모두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유사한 단어인데 불구하고 어떤 날은 나 조문 갔다 올게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 문상 갔다 올게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과연 이것이 무엇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은 우리가 고인을 알고 있을 때 조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인에게 예를 드리고 예를 다하고 그리고 상주를 위문하는 것을 우리는 조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상은 우리가 상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인에게 예를 구하는 것보다 상주를 위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가다, 문상가다 현재로서는 두 단어 모두 다 사용하셔도 동의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문상을 가기 위해서 조문을 가기 위해서 그럼 올바른 복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검정색 슈트 입어주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흰색 셔츠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양말은 검정 양말에 검정 구두를 신습니다. 여성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역시도 검정 슈트를 입습니다. 흰색 셔츠를 동일하게 입고요. 검정 스타킹과 검정 구두, 화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거나 연한 화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저는 검정색 슈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요즘은 조문도 많이 완화되었죠. 과거에는 정말로요, 검정색 슈트만 모두 다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주얼 차림이 아닌 이상에는 조금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입어주시면 검정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복장 예절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문을 가게 되면은 문상을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봉투를 작성하게 되죠. 봉투를 작성하는 방법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기본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봉투 앞면에는 보면 부의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봉투 뒷면을 살짝 넘겨서 왼쪽
아래쪽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저는 그런데 V라는 글자를 적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봉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봉투 뒷면으로만 돌려서 본인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V봉투를 작성해서 이 V봉투에 내가 마련한 V금을 넣을 겁니다. V금을 넣을 때 신권을 넣어야 할까요? V금은요, 꼭 신권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차후의 이야기들을 결혼식장에서 넣으실 축의금은 꼭 신권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의함의 위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의금을 넣을 때도 이 돈을 언제 주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부의함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가셔야지만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부의함을 보시게 되면 왼쪽 사진에서 보면 조문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 안에 부의함이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데 부의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의함의 위치를 알고 가시게 되면 실수할 일이 적어진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자, 조문과 문상의 절차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우리는 외투를 겹겹이 입고 들어갈 겁니다. 때에 따라서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문이나 문상을 들어가기 전에 외투나 모자는 미리 벗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가실 때요, 방명록이 있다면 간단하게 방명록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서 상주에게 가볍게 몽례로 인상을 합니다. 몽례로 인사를 한 후에 우리는 분향과 헌화를 하기 위해서 자리로 갈 겁니다. 자, 분향을 하는 곳이 있고요. 헌화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분향을 하지 않고 헌화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자, 분향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이 들어있는 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향이 들어있는 통에서 향을 하나를 꺼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라이터나 불을 지피는 것을 활용해서 분향의 향에 라이터를 딱 불을 지피게 될 것인데 아마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불이 안 붙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좋은 향은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향을 태운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불을 지펴주시면 향의 불이 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불이 올라온 향을 우리가 살짝 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끄냐면요. 후 하고 끄면 될까요? 절대 금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자, 불을 끄실 때는 향을 든 손을 살살살 흔들어서 그 향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요. 불이 사르르 꺼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향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쳐서 향로 위에 살짝 꽂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꼭 향은 하나만 지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짝수는 안 되고요. 홀수로 향을 지피시면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자, 분향을 하는 곳도 있지만 종교에 따라서 헌화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헌화를 하는 곳에 보면 항아리에 보면 꽃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을 우리가 하나 집어들 겁니다. 꽃줄기를 하나 집어들고 나서 우리가 꽃 봉오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도록 우리는 헌화를 하면 되는데 앞자리에 갔을 때 영정 쪽인가 혹은 상주 쪽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앞에 있는 꽃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꽃봉오리가 영정 쪽을 향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모든 꽃봉오리가 상주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나만 영정 쪽으로 향하게 놓을까요? 아닙니다. 상주 쪽을 향하게 같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향을 끝내고 나면 묵념 또는 분향 재배를 하게 됩니다. 왜?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분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꽃을 가지고 그 헌화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화를 하는 곳에는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묵념을 해서 묵념을 할 때 영자 앞에 묵념을 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묵념을 하시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빠르게 일어나도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는 느낌이 적게 들 수도 있고요. 너무 긴 시간 묵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길다,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초를 천천히 세시고 영자 앞에서 잠깐 묵념을 합니다. 분양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재배를 할 때는 2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손의 위치는 남성은 오른손이 위로, 여성은 왼손이 위로 해서 공수를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 재배가 끝나고 나면 상주와 맞절을 하게 됩니다. 상주와 맞절을 할 때 상주 중에서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서 온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주분들에게 가볍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혹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는 짧은 인사말을 건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드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전달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때 떠오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픈 표정으로 위로의 감정을 담아서 목례로 그냥 인사만 전달하고 오셔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예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문을 모두 다 드리고 나면은요, 2걸음 정도 뒤로 걸어서 걷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영정을 앞으로 두고 뒷걸음질로 2걸음 정도 한 후에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호상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상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탈 없이 복을 누리고 살다가 질병으로 오래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다가 그러고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상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부모님이 잘 돌아가셨다는 뜻인가? 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상주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조문을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때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동창회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맞춰서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술잔을 기울일 때 건배라고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거기서 인증샷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나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러 간 곳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전달하는 행동들, 내가 기뻐서 하는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예절 속에서 생각해달라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 예절, 해서는 안 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는 매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고 어떤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미남, 미녀, 우리 신랑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객인 입장에서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고 가는 겁니다. 신부보다 신랑보다 더 멋지게. 거기에다 사진을 찍습니다. 내 얼굴이 신부보다 더 작게 나오게 사진 찍을 때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얼굴이 나의 얼굴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 나중에 사진을 받아봤을 때 신부의 입장이 어떨까요? 저 친구 뒤로 너무 나갔어 라는 생각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지양하셔야 합니다. 신부의 드레스는 흰색입니다.
그 흰색 옆에 내가 사진을 찍습니다. 누가 신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객의 복장 역시도 흰색 옷은 절대 입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정시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이 1시에 시작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도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시 전에만 가면 될까요? 1시에는 신랑 신부가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신부와 눈도장, 신랑 신부와 인사를 따로 나눌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함께 사진도 찍고 왔다는 인사도 전달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결혼식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가족, 친지들 사진을 찍게 되죠. 단체 사진의 마지막이 바로 지인 사진 촬영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랑 신부에게는 마지막에 남는 단체 사진의 지인 사진의 지인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대를 받았다면 식사를 하러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인 사진 촬영까지 꼭 기다려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예절은요, 우리 장례식장의 예절보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일에서의 예절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에 대한 예절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더 크게 슬픔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이제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경조사를 챙기셔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실수하지 않고 매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